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저도 집에서 어디 안 가고 그냥 푹 쉬었습니다. 음, 연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짧은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되게 빠르게 4일이죠. 저는 4일 쉬었으니까요. 그냥 4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쉰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할 일은 있죠. 집에서도. 그죠? 음, 그러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그동안 배운 용신법을 좀 기초로 해서 사주 내에서 그 용신을 기준으로 해서 좀 통변하는 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변을 일단 그러니까 뭐 고급 통변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고급 통변이기도 하죠. 어,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음,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좋고 안 좋고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좀 눈을 키워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사례를 들어보고 어, 그렇죠. 그 사례도 들어보고 예시도 하면서 그죠. 어, 일간별로도 좀 풀어보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그 책의 페이지가 185페이지 그렇게 되죠. 185페이지에 있는 어쨌든 통변에 대한 그런 샘플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갑자생이잖아요. 갑자생, 병인월, 갑인일주, 경오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웠듯이 월지편이 하나, 둘, 셋, 네 개면은 병이라고 하였죠. 그러면은 이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는 경금이라는 이런 약신이 있는데 경금이 경오, 그러니까 경오 욕지잖아요. 욕지에 뿌리가 묵은하죠.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신을 쓰느냐라고 봤을 때는 경금을 좀 못 쓴다. 대신 경금을 못 쓰고 이렇게 간목, 인목 이렇게 왕신이잖아요. 인월의 간목이니까 그 월지, 일지에 갑인, 녹을 두 개나 이렇게 깔고 있어요. 그래서 내 왕목을 받아줄 수 있는 이 식신운이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인호 화국을 이루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사막국을 혈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혈이 맺혀 있다. 혈이 맺혀 있고 천간으로 투관을 하였다. 그래서 용신법에서는 이 왕목을 받아주는 화운이 가장 좋고, 그러니까 약신으로 쓸 때에는 이 경금이 조금 아, 뿌리가 있고 지지가 뿌리가 있고 힘이 있을 때에는 이 약신을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사주에서는 경금을 버리고 병화를 쓴 사주다. 격으로 따져보면은 간목이 월지에 인목록을 깔고 있죠. 이 인목록에서 뭐 걸록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 병화가 떴어요. 그러면은 식신 병화를 인목에서 띄웠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식신격이며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호 화국의 식신격이 성격이 되었고 또한 이 병화가 격이자 용신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격이자 용신이다. 그러면은 이 용신이 좋은 거죠. 그죠? 격이자 용신이다. 그러면 용신을 살리는 운으로 가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운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경금 같은 경우는 평관이지만은 이렇게 약하게 떠 있을 때는 어떻게 본다고 했죠? 정관처럼 그냥 본다. 정관처럼 본다. 라고 하였고요. 그러면은 운에서 이렇게 대운부터 이렇게 크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대운부터 보았을 때에는 천간으로 정화 뜰 때 나쁘지 않다. 무토 뜰 때 무토 뜨면은 그러니까 재성이 떴잖아요. 그죠? 무토가 떴다라고 하면은 목, 목 이렇게 많은 데서 이런 재성이 오면은 재성이 그러니까 목극토를 당하죠. 그죠? 기토 역시 마찬가지로 기토는 정제인데 천간에 있는 이 간목이 먼저 가져가 버리죠. 그러면은 갑기합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손재, 이때에도 손재 또는 남자일 경우에는 이 편재성이 또 압박가 되죠. 그죠? 같은 압박가 되니까 같은 양의 편재이니까 압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빠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쵸? 세운에서 또 갑을년이 왔을 때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고 경금 대운에는 어쨌든 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천간으로 이 신금 병화가 용신인데 이 신금이 뜨면은 그러니까 용신이 이렇게 묶여버리는 합의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지로 봤을 때는 묘대운은 뭐 간목 입장에서는 묘는 왕지죠. 그죠? 노광지죠. 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이라는 글자 왔을 때는 진은 뭐죠? 진은 신자진의 진이잖아요. 수의 묘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진이 왔을 때에는 이 수가 이렇게 진으로 들어가죠. 자진으로 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자수가 진에는 고에 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 자수는 뭐죠? 인성이잖아요. 어머니가 되는데 진에 묻히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진이 왔는데도 그러니까 자수 입장에서는 무진이 최악이에요. 왜냐면은 자수 입장에서는 이 합묘가 되거든요. 이게 자수가 천간으로 뜨면은 개수가 되잖아요. 그죠? 개수가 되는데 무게합을 하면서 묘지에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죠? 무게합을 하면서 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진이 최악이다. 만약에 이 대운이 20대 대운이 무진이 아니라 임진이나 경진으로 오면은 자수가 죽진 않아요. 어머니의 그런 동태가 나쁘진 않은데 무진은 수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진백호의 어머니가 안 좋아 보인다 그런 거고 사대운에는 식신, 용신이 그러니까 녹지잖아요. 그래서 병화의 녹지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은 일지 가정궁에는 인사형을 치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꾸리면 가정 내에 좀 문제는 좀 발생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적인 부분이 생긴다. 이 사회적 자리에도 형이 들죠. 자, 오대운에는 어떻죠? 그러니까 이노 화국에 화가 살기 때문에 오대운은 좋다. 또한 오중에 있는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때 그러니까 배우자, 처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대운은 뭐죠? 미는 간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가 간목의 해묘미에 나의 묘지가 돼요. 그래서 나의 묘지가 되는데 천간으로는 식신이 이렇게 신금으로 합의돼 버리죠. 그래서 식신,
식신이 병신합으로 무력하게 되면서 나 또한 일간 묘지에 들어가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는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식신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안 되고 뭐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죠. 뭐 계약, 뭐 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업적인 부분이 좀 안 되고 식신이 이렇게 합이 돼 버리다 보니까 음, 그런 거죠. 그러면은 뭐 아래 직원들이 좀 말을 안 듣는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직원이 말썽을 부린다, 말썽을 일으킨다. 그리고 또한 내가 묘지에 들어간다. 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해설을 좀 보게 되면은 해설도 병화를 용신으로 잡았죠. 인호가 삼합이 되고요. 정묘운에는 부모덕으로 잘 살았고 무진대운에 진이 인수고장 자수에 이 진토가 자의 고장이 되죠. 인수의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엄마가 사망하였는데 아빠 또한 사망을 하였네요. 이유를 보니까 이게 목이 왕목이잖아요. 그래서 인묘진에 왕목의 목극토를 당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빠 또한 좀 안 좋았습니다. 사망을 하였고, 그러니까 수는 무진이 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안 좋다. 임진이나 경진으로 왔을 때에는 그래도 수가 살 수 있는데 무진은 무게합을 하면서 개수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기토가 오면은 기토대운에는 천간에 있는 갑목이 먼저 갑계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손재,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그러니까 뭐 유산 분배나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내 형이나 뭐 이렇게 연장자죠. 형이 먼저 가져가겠다,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는 어쨌든 병화의 녹이다. 경금에 뿌리고 인사형, 월지, 일지에 인사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대운은 세운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대운에는 인호화국의 용신이 병화가 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였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신대운에 병신합이 되면서 개축년에 사망을 하였는데요. 개축년에 사망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신미대운 개축년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신미대운 개축년이다. 개축년이다라고 하면은 신미대운 개축년에 그러면은 신미대운 미는 내가 묘지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신대운은 병신합으로 식신이 묶여버리죠. 묶인 상태에서 개축 백호로 왔어요. 개축년이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개수가 이렇게 수국화를 하죠. 간목이 좀 막아주는데 수국화를 어쨌든 천간은 띄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월일시로 오더라도 어쨌든 간목을 지나서 병화까지 오죠. 그죠? 그래서 수국화 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어쨌든 그러면 개축년이다라고 하면은 개축년에 언제냐? 월로 따지면은 거의 이제 수월 정도가 되죠. 신유수월에. 신유수월이 수가 살아나고 병화가 죽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무게와파,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월이 되네요. 그죠? 월로 따지면은 임술월에 임술, 개해
개해, 개해월도 되겠습니다. 개해월도. 그러면은 해월은 어쨌든 병화의 절지잖아요. 그죠? 절지. 술월은 묘지. 개수는 계속 떠가지고 수국화하죠. 뭐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개축년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신유술월 정도에 죽게 되겠다. 그러니까 신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유월이 되죠. 신유월. 신유월이다라고 하면은 6월 같은 경우는 병화의 사지잖아요. 사지, 묘지, 절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한번 대운에서 합해지고 또 세운에서 다시 한번 그 합력이 강해지면서 합사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돼서 어쨌든 지지에서도 역시 유축의 금생수를 받아서 수가 강해지죠. 그래서 어쨌든 용신이 이때에는 묘지, 절지에 들어가는 월에 문제가 생긴다. 또한 일간이 이런 묘지에 일간 묘지운에 식신이 막힐 때에는 뭐 사업이 안 되던가 뭐 그러니까 심하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우리가 일간이 제합할 때 또는 일지에서 투관한 식상재가 막힐 때 그러니까 일지에서 투관한 식상재성이 막힐 때 이 사주도 보면은 이 용신이라는 이 글자가 식상이잖아요. 일지에서도 투관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지에서 투관하였다라고 하면은 일지에서 투관한 것은 내 몸으로도 봐요. 나한테서 투관했기 때문에 나도 되기도 하고 그 내 가정궁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돼요. 이 글자가 합거되던가 합해서 사묘절에 갈 때 어떤 현상들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합해서 사묘절에 갈 때 그런 거죠. 관제구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꽉 막히는 거예요. 관제구설, 뭐 부도, 송사, 뭐 이별이나 이혼, 큰 손재,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부도가 그런 거죠. 실패, 그러니까 손재, 뭐 이런 것들이 와요. 심하면 죽는다, 그죠? 심하면 죽는다. 그래서 일지에서 투관한 식상 또는이죠. 또는 5할 또는 재성이 막힐 때는 뭐냐? 합해서 삼요절일 때, 합해서 삼요절일 때, 그러니까 일지가 식상제의 삼요절일 때, 뭐 이거는 어쨌든 건너뛰고요. 어쨌든 일지에서 투간한 그 글자 오행이 천간에 떠 있는데 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막힐 때, 합해서 삼요절로 갈 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또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간별로 뭐 육식갑자의 일간별로 뭐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따져 보면은 자 그러면 이 일지에서 투관한 식상제가 막힐 때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자수가 일지의 인성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요. 그러니까 을축일주 같은 경우는 어떻죠? 갑자 을축이니까 을축일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을축일주다라고 하면은 축중에 있는 기토가 재성이잖아요. 을목 입장에서는 을축일주가 기토가
그러니까 축중에 있는 기토가 재성인데 천간으로 떴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있든 아니면 운에서 세운에서 아니면 대운에서 기토가 그래서 기토가 뭐 기축년이 오던가 기축대운이 오던가 아니면 뭐 기축묘지잖아요. 그래서 기축운이 오던가 기축대운이 오던가 일때 그런데 뭐 연이든 대운에서 연이든 대운이 오고 그러면 월은 언제냐 그러면은 월을 봤을 때에는 갑기합토의 갑자월이 되죠. 그러면 갑자월 기축년 갑자월에는 을축일주가 기축년 갑자월에는 100%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90%는 손재가 난다. 90% 정도는 손재가 생긴다. 만약에 사주 원국에 그러니까 연, 월, 일 시잖아요. 천간에 연, 월에 나랑 똑같은 을목이든 간목, 비경, 겁재가 있을 때에는 정말 거의 99% 손재난다. 나머지 1%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정말 뭐 절에 가서 있든 뭐 동굴에 처박혀 있든 그러면 크게 손재날 일은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을축일주가 기축년 뭐 기축대운에 뭐 갑자년이든 갑자월이든 뭐 이 시기에는 거의 뭐 90%는 손재다. 만약에 연월시에 똑같은 을목이든 간목이 있으면은 정말 99%는 손재, 탈재, 뭐 이별, 이혼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을축 일주 말고 그다음에 을축, 병인, 병화 입장에서는 인성, 인목이니까 인목이 인성이니까 넘어가고 병인, 정묘 넘어가고 무진,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신중에 있는 계수가 재성이잖아요. 그죠? 신중에 있는 계수가 재성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운이든 연운이든 그러니까 세운에서 그러니까 개미년이 온다라고 하면은 계수가 미토에 개미 묘지로 죽어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기축 묘지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년이 왔을 때, 뭐 개미월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미년이 왔을 때 돈이 재성이 죽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언제냐, 몇 월이냐, 월로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개수가 월에 막힌다. 개수가 월로 보면은 무게합하에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그러니까 무오월, 기미, 월에 정말 무오, 기미, 월에는 정말 손재가 나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돈도 잃어버리고 여자친구하고도 뭐 사이가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고 또한 이게 이렇게 연월 일시일 때 연월이든 시에 기토든 무토가 더 있을 때에는 정말 한 99% 정도는 그러니까 돈에 문제가 생기던가 아니면 정말 심하면 내가 뭐 부도 아니면 관제 송사 뭐 실패 그리고 수명성까지도 위협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지를 들 걸 그랬네.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갑술 일주 되겠네요. 자,
자, 갑술일주 같은 경우는 술 중에 있는 무토가 뭐 연월에 있든, 그러니까 연월에 이렇게 무토가 떠 있든, 아니면 운에서 무토가, 그러니까 무술년이 오든 무술대운이 오든, 뭐 무술년이 오든 무술대운이 오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무술대운이 오든 무술년이 오는데, 그러면 이때에는 무토가 이렇게 묘지 같이 오잖아요. 또한 내 일지가 묘지예요. 묘지인데 역시 세운에서도 재성이 묘지로 온다라고 하면은 재성이 그냥 죽어버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언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언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이 무토가 합될 때, 개수가 뜰 때, 천간으로. 그러면은 무게합을 하면서 언제 들어가냐? 뭐 술토로 들어가는데 합삼요절이라고 했으니까 해월이 될 수 있죠. 잠깐만요. 무게합화에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월 맞죠? 그러면은 무오년 개해월에 이 돈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돈 죽는데 90%는 죽는데, 연월에 을목이든 간목이 있으면 정말 99%는 손재, 탈재, 부도, 송사 뭐 이런 것들 실패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 사주들 이렇게 쭉, 뭐 갑술일주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만세력 펴놓고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되죠. 아, 내가 언제 돈이 없어지나, 언제 내 돈이 날아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에서 투가 나든 그 식상재가 막힐 때 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생기는 거예요. 일지에서 내 가정궁에서 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술, 을해, 을해는 넘어가고, 병자 관성이니까 넘어가고, 정축 해당되네요.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축중에 있는 신금이죠. 이 신금, 재성이 뜨는데, 뭐 연월에 이제 신금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운에서 이렇게 신금이 떠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금이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신사로 올 수 있죠. 신사년 올 수 있잖아요. 신사사지로, 그죠? 신사년이 오는데, 그죠? 재성이 신사로 올 수도 있고, 그죠? 재성이 신사년으로 왔다, 그죠? 그 다음에 재성이 신사년이 오는데, 그러면은 연으로 신사년이면 월은 언제냐? 그러면은 병신합수에, 그죠? 병신합수에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천간으로 병신. 천간으로 병화 뜰 때는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병화 뜰 때 신금 간다라고, 병신 월이 되겠죠. 이때 신금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신사연이 아니어도 이 식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꼭 재성 아니어도 정축일주에 만약에 기토가 떴다. 정화 입장에서는 축중에 이제 기토잖아요. 신금 아니라 축중에 기토가 떴다. 식신이 떴다. 그러면은 기토가 정화 입장에서는 기축년이 올 수 있는 거죠. 육식갑자로 해서 살아가면서 기축년 분명히 온다는 거죠. 뭐 기축대운이 올 수도 있고, 기축년이 오면은 식신이
정화 입장에서는 나도 기축년이면은 나도 묘지에 들어가는데 식신도 묘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정축 100호로 있는데 기축년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완전히 이제 묘지에 들어가는데 언제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하게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이 식상 기토가 간목에 의해서 합의되면서 간목에 의해서 합의되면서 음, 뭐 갑자월 잠깐만요. 기축 갑기합토 갑자 기축 입장에서는 갑자월이 오죠. 기축년 갑자월에는 식상이 식신 기토가 죽어버린다. 합해서 죽어버린다. 묘지에 들어가고 세운에서도 묘 그리고 자는 자는 태지 절지죠. 그죠? 절지 기해는 태지니까 절지에 해당하는 월에 식신이 가죠. 그러면 식신 간다. 식신이 가면은 재성은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은 식신도 역시 돈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실패. 그러면은 정축 일간 같은 경우는 기축년이다. 뭐 신사년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재성에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식신에 해당이 되는 기축년 갑절에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계속해서 더 들어보면은 샘플을 일간을 사례를 알아보면은 기축 그 다음에 경인이네요. 그죠?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목이 재성이니까 적어보는 거죠. 경인. 자, 경인 똑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인중에 있는 간목이 투간에 있던가 원국에 간목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간목이 이제 투간하는데 이 간목이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갑오년이 올 수 있죠. 갑오년이 갑오 사지로 온다. 죽어서 온다. 갑오 사지로 오는데 그러면은 간목이 어떻게 되느냐? 갑오년이 왔을 때 세운에서는 천간으로 월운에서는 기토가 뜨는 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토가 뜨죠. 그죠? 어디 보자. 경인. 자, 갑기합토니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기사월이 되겠네요. 그죠? 기사월이든 그 다음에 경호, 신미 줄줄이네요. 기사, 경호, 신미, 경호, 신미 이 세 달은 기사월부터 경호, 신미월까지는 이 간목 경금 입장에서 간목 아웃 죽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월에 신금이든 경금이 있으면 정말 100%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손재, 탈재, 돈 잃어버리는 일 생기는 거죠. 자, 아까 뭐 했죠? 정축, 무진, 기사. 경인이 아니었죠. 정축 다음에 정축, 무인이었는데 경인으로 썼네요. 정축, 무인 없죠. 기묘, 경진이었는데 신사, 이모, 그러니까 이모가 되죠. 이모. 오중에 재성이 있으니까요. 그죠?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중에 있는 정화가 뜰 때, 이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막힐 때는 언제요? 천간으로 임수 괴소 뜰 때, 특히 임수 뜰 때,
개수 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정화가 뜨는데 어떻게 뜨느냐? 정축년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축년이 오던가 정축대운이 오던가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정축월이 오던가 정축월이 오면은 그리고 이 정화가 합해서 죽을 때가 있잖아요. 합삼묘절에 갈 때 그러면은 정화가 이민월에 올 때 이민이 됐나요? 그러니까 정유생의 정이묘. 그러니까 이민월보다는 임자월이 맞겠네요. 그죠? 정축년 잠깐만요. 임자월이 오나? 잠깐만요. 정임한목 목에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이민년이 되네요. 그죠?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후 경수 신의 임자년 임자월 개축월 이때 정축년 임자 개축월에 재성 죽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잃고 이별하고 뭐 심하면 내가 수명성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모 일간들 같은 경우는 정축년 또는 정축대운 정축년이면 임자월이나 개축월에 손재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연월에 임수든 개수든 천간으로 이렇게 투관이 돼 있으면 정말 그 현상이 정말 90% 이상, 99% 이상 그런 현상들이 손재 탈재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나? 자, 어쨌든 안 하면 다른 일간들이 좀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이모, 개미일간, 그죠? 개미일간도 되죠. 그러니까 미중에 있는 정화가 있으니까요. 자, 개미 일간을 보시면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관할 때 똑같죠. 정화 죽을 때 언제였죠? 정축년이든 정축대운이든 정축년이 60 와요. 100% 개미일주 정축년 옵니다. 정축년에 언제였죠? 아까 임자 개축월 정축년 임자 개축월에 개수일주 손재 탈재 뭐 이별 이런 거 생긴다. 또한 천간으로 연월이든 시에 임수든 개수든 비겁이 있을 때에는 그 현상 더 확실하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용신이든 희신이든 그러니까 상관없이 거의 손재 탈재가 와요. 왜냐면은 포태로 죽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이든 기신이든 어쨌든 용신이어도 그러니까 용신이면은 좋을까 했는데도 죽어버리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포태를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용신이어도 저 정화가 용신이어도 그러니까 무력하게 오기 때문에 합해서 용신이 합거되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죠. 자, 개미, 그 다음에 갑신, 의류, 병술, 병술 일주 되겠네요. 병술 일주 같은 경우는 술 중에 있는 식상 떴다. 그냥 술 중에 있는 무토 떴다. 그러면은 무술년 오죠. 무술년이 왔다라고 하면은 술토가 합의되는 개년이 오죠. 개월이 오겠죠. 그러면은 개가 무게합하죠. 무게합하니까 임자, 개축,
개축월이 되겠네요. 임자 개축이나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개해월, 개해월. 이런 달에 식상이 합해서 이렇게 합절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축술형 이렇게 하면서 입고개고 현상 생기죠. 그래서 내가 묘지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병술백호죠. 병술일주 같은 경우는 무술년 개축월이나 개해월에 식상이 무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식상 죽는다. 그러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이때 자식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자식이 일이 안 풀리던가 내가 일이 안 풀리던가. 여자 같은 경우 그렇고, 남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 저렇게 되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말을 해도 내 말이 도무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빨이 안 쓴다. 식상이 죽을 때에는. 그리고 밥맛 없다. 뭐 남녀 모두 밥맛이 없어진다. 좀 마른다. 무기력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니면 심하면 부도, 실패, 그리고 손재, 뭐 이별, 뭐 이런 게 다 줄줄이 오고, 나이가 들어서 저런 운이 오면은 심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고, 병술, 그 다음에 정해, 정해, 병술, 정해, 무자, 무자, 자, 무자일주, 자,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재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수가 천간으로 뜰 때가 언제잖아요. 자수가 천간으로 뜨면은 개수가 된다. 개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자수가 천간으로 뜨면 개수인데, 이 개수가 문제가 생기는 때에는 당연히 개미년 되죠. 그죠? 개수가 죽으니까요. 개미 묘지로 개사년도 돼요. 개사태지의 무게합으로 겁재가 개수를 잡잖아요. 그죠? 개사태지에. 자, 잠시만요. 자,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자, 개사년이 와죠. 개사년도 오고 개미년도 온다. 개사년도 오고 개미년도 오는데, 그러면은 월은 어떻게 오느냐? 월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월이죠. 그죠? 천간으로 무토가 뜰 때, 무토가 뜨는 월이 있겠죠. 그러면은 무게합하에 무오김이, 그러네요. 무오기 미, 월에는 개미년이든 개사년 무오기미월에는 100%라고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정말 돈 날리죠. 그러니까 돈 까먹습니다. 뭐 천간으로 또 기토나 무토가 또 연월에 있던가 그러면은 정말 99% 손재, 탈재, 이별, 뭐 건강 악화, 뭐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무자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일간들 쭉 식상재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